안녕하세요. 만평경매 진행자 신세영입니다. 이주연입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에 GJ 경매 만화 1000화를 달성해서 강명주 회장님과 또 인터뷰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오늘은 또 어느덧 2019년의 마지막 컨텐츠입니다. 새해가 다가오는 만큼 또 저희 열심히 2019년 마무리하고 파이팅 해야죠. 네, 파이팅! 네, 오늘 소개해드릴 컨텐츠는요. 상가 임대차 보호법입니다. 저희가 저번 컨텐츠에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중요한 그런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관해서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오늘은 상가임대차 보호법입니다.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IMF 외환위기 이후에 영세한 상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해보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1981년도에 제정이 되었는데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비해서 다소 늦게 이 상가 임차인들을 보호하는 그 법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20년이나 지금 늦게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20년이나 늦어진 이유가 있어요? IMF 외환위기 이후에 자영업자들이 이제 급속도로 증가를 하게 됐고요.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그 자영업자들의 목소리가 크지 않았고 사회적 문제로 크게 부각되지 않았던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특징을 한번 살펴볼까요? 네, 특별법은 범위가 좁지만 일반법에 우선한다.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경매 관련 특별법이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일반법은 모든 지역과 사람에게 적용되고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하다. 이게 무슨 내용이죠? 네, 상가에서 우리가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원칙은 민법상의 임대차 계약 적용을 받게 돼요. 그런데 이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특별법이 제정이 돼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하면 민법보다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우선해서 적용하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임차인들이 그런 대항력이라든지 그런 우선변제과 같은 권리 보호를 전혀 받지 못했다라는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2002년 11월 이전에는 대항력이라는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니까 상가 건물의 소유자가 바뀌면은 그 임차인이 소유자에게 내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내쫓기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법이 특별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하고 사업자 등록하고 점유를 하게 되면은 대항력이라는 권리가 발생을 해서 제3자에 대해서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된 거죠. 저희가 지난 시간에 대항력 가지려면 이 전입신고랑 확정일자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럼 상가 임차인들은 이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과 점유를 하는 게 그런 의미인가요? 네, 큰 틀에서는 맞는 얘기고요. 다음 만화를 보시면서 우리가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차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지군이 또 돈보따리를 짊어지고 있는데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보증금만 적용하고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보증금의 월세 곱하기 100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죠? 월세에다가 100을 곱해서 보증금을 더한 값을 우리가 환산 보증금이라고 하는데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영세한 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따라서 보증금이나 그 월세가 상당히 높은 그런 임차인들은 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보호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러면은 그 영세한 상인이 기준이 있을까요?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서 이 시기별 지역별로 기준이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되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을 기준으로 해서는 환산 보증금이 9억 원 이하인 임차인만 영세한 상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환산 보증금을 계산하는 방법을 반복 학습을 통해서 제가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보면서 제가 좀 쉽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라는 임차인이 있고요. B라는 임차인이 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런데 이 A라는 임차인은 보증금이 1억 원이고 월세가 800만 원입니다. B라는 임차인은 보증금이 5억 원이고요. 월세가 410만 원입니다. 네. 우리 아나운서님이 봤을 때는 누가 더 부자인 상인으로 보이시나요? 일단 월세가 굉장히 비싸네요. A분은. 800만 원이니까. 그리고 B는 갖고 있는 돈이 많으시네. 그렇죠. 보증금은 자기 모르겠어요. 돈이니까. 둘 다 부자 같은데. 자, 부자 아니에요? 자 이렇게 우리가 뭐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보호 대상이 되려면 영세한 상인이어야 하는데 누가 영세하고 누가 영세하지 않은지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네. 따라서 이제 환산 보증금을 적용해서 우리가 한번 판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나운서님, A라는 임차인의 환산 보증금이 얼마일까요? A는 그러면 월세 800에 곱하기 100 그리고 보증금을 더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9억 원? 네, 맞습니다. A라는 임차인은 환산 보증금이 9억 원이죠. 그럼 B 임차인의 환산 보증금은 얼마인가요? 410만 원 곱하기 100 플러스 5억 원인데요. 계산 어렵죠? 9억
1,000만 원. 맞습니다. 자, A는 환산 보증금이 9억 원이고요. B는 9억 1,000만 원이죠. 근데 현재 서울을 기준으로 해서 영세한 상인으로 보는 환산 보증금의 기준은 9억 원입니다. 네. 그러면 A 임차인은 환산 보증금이 9억 원이니까 영세한 상인에 포함이 되는 거죠. 1,000만 원 차이로. 네, 그렇기 때문에 B는 환산보증금을 초과하기 때문에 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보호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앞서도 말씀하셨듯이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시기 적절하게 반영되지 않으면 영세 상인의 기준이 좀 의미가 없어지겠어요? 네, 맞습니다. 가장 최근 사례만 보더라도 2013년 8월 13일부터는 임차인의 권리 중 계약갱신 요구권이라는 권리에 대해서는 환산보증금을 적용하지 않고 모든 임차인이 다 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을 했고요. 2015년 5월 13일 이후에는 대항력과 권리금이라는 그 권리 행사에도 환산보증금을 적용하지 않고 주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환산보증금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말 그대로 뭐 구멍가게에서부터 고급 레스토랑까지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권리 보호를 다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2015년 5월 13일 이후에 임대차 계약을 하거나 갱신되는 임차인들은 환산보증금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대항력을 주장할 수가 있고요.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반대로 우리 경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문제 때문에 권리 분석 시에 상당한 주의가 또 필요하게 되는 거죠. 환산보증금 계산법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그게 아니네요. 네, 맞습니다. 한번 또 예를 한번 들어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서울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임차인이 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네. 근데 이 임차인이 보증금이 5천만 원이고요. 월세가 6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근데 사업자 등록 신청 일자가 2015년 6월 1일이고요. 같은 날 확정 일자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5년 8월 20일에 변제안건이 설정이 됐고 이 상가가 경매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권리 분석을 할 때 첫 번째는 이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가장 먼저 판단을 해봐야겠죠. 네. 아나운서님이 봤을 때 이 임차인의 환산 보증금이 얼마일까요? 또 계산. 그러면 이제 월세가 600만 원이니까 곱하기 100에 플러스 보증금 5천만 원 하면 6억 5천. 그렇죠. 그런데 2015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는 환산보증금이 4억 원 이하인 임차인만 영세한 상인으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높네요. 이 임차인은 환산보증금이 초과하기 때문에 대항력이라는 권리를 가질 수가 없는 게 원칙이었는데 네. 2015년 5월 13일 이후에 임대차 계약을 했기 때문에 법이 바뀌었죠. 그렇죠. 환산보증금을 초과해도 이 임차인은 대항력이라는 권리를 갖습니다. 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확정 일자에 따른 우선 변제권은 환산 보증금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선 변제권이란 거는 내가 법원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선 변제권은 환산 보증금이 적용이 되니까 이 임차인은 지금 환산 보증금을 초과하고 있죠. 네. 기준 범위를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인 우선 변제권은 인정이 안 돼요. 대항력은 인정이 되지만 환산 보증금이 기준치를 넘어서서 우선 변제권을 갖지 못하니까 법원에서 지금 배당을 받지 못하면 거꾸로 낙찰자 입장에서는 임차인의 이 보증금을 물어줘야 하는 거죠. 되는 입장이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작년이었던가요? 임대차 계약 기간을 두고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갈등이었죠. 궁중 네. 족발집 사건이 또 떠오르네요. 아주 큰 이슈가 되었던 사건 중에 하나죠. 계약 기간이 다 되어서 임차인이 더 이상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그런 사건인데요.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임차인들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최대한 5년까지만 행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5년 이후에는 더 이상 이 사람들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없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거나 상가를 비워줘야 하는 그런 처지에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아무래도 기간이 짧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부에서는 2018년 10월 16일부터 임차인들은 계약갱신 요구권을 최장 10년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잖아요. 네. 그러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그래도 좀 마음 편하게 장사를 할 수 있게 됐네요. 그렇죠. 근데 거꾸로 또 임대인 입장은 어떤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임차인들이 10년 동안 갱신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10년 동안 갱신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거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증과 월세를 어떤 상한선 이상으로 또 못 올려봤거든요. 임대인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익률은 좀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임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상가 물건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런 법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좀 계산이 좀 많아가지고 좀 어려웠지만 그래도 굉장히 유익한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저희 만평경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